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또 방송 촬영을 하고 있네. 그러게. 익숙한 곳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신기할 것 같아. 우리 집 근처에서도 이런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엔 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직접 보니까 좋았어. 그런데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촬영을 하니까 이젠 좀 화가 나. 그래도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되도록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촬영장 주변으로 통행을 못하게 하거나 촬영 후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릴 때도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기에 앞서 불편사항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봐.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서 또 방송 촬영을 하고 있네. 그러게. 익숙한 곳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신기할 것 같아. 우리 집 근처에서도 이런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엔 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직접 보니까 좋았어. 그런데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촬영을 하니까 이젠 좀 화가 나. 그래도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되도록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촬영장 주변으로 통행을 못하게 하거나 촬영 후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릴 때도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기에 앞서 불편사항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봐.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김 박사님, 충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충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치질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충치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를 닦는 건 하루에 몇 번을 닦느냐보다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한데 입안 곳곳을 빠짐없이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치질만 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질을 언제 하는지도 중요한데 양치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 박사님, 충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충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치질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충치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를 닦는 건 하루에 몇 번을 닦느냐보다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한데 입안 곳곳을 빠짐없이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치질만 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질을 언제 하는지도 중요한데 양치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29번. 삼십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드라마의 내용과도 관계없는데 계속 나오는 등 간접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드는데 간접 광고가 없다면 제작비 부담이 커져서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간접 광고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청자가 특정 상품의 광고를 보려고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접 광고 때문에 드라마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간접 광고는 드라마 시청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되 지나친 광고 노출은 금지하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드라마에서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드라마의 내용과도 관계없는데 계속 나오는 등 간접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드는데 간접 광고가 없다면 제작비 부담이 커져서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간접 광고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청자가 특정 상품의 광고를 보려고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접 광고 때문에 드라마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간접 광고는 드라마 시청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되 지나친 광고 노출은 금지하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번. 삼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공감이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라면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딸이 자신의 고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는 엄마들은 딸의 감정을 읽고 딸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지지하지만 딸보다 더 슬퍼하거나 감정이 앞서가지 않지요. 반면 동정하는 엄마들은 딸 앞에서 먼저 울면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나섭니다. 공감을 받은 딸은 힘든 감정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동정을 받은 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나 자신보다 더 크게 우는 엄마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원하는데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감이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라면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딸이 자신의 고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는 엄마들은 딸의 감정을 읽고 딸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지지하지만 딸보다 더 슬퍼하거나 감정이 앞서가지 않지요. 반면 동정하는 엄마들은 딸 앞에서 먼저 울면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나섭니다. 공감을 받은 딸은 힘든 감정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동정을 받은 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나 자신보다 더 크게 우는 엄마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원하는데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3번. 삼십사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세계 교육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육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가 열린 지난 2박 3일 동안 회원국 대표단과 전세계 교육계 명사 1,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교육계는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나 무상의무 교육기관 연장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교육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우리의 교육이 경쟁이 아닌 협력적인 문화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토론 결과가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계 교육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육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가 열린 지난 2박 3일 동안 회원국 대표단과 전세계 교육계 명사 1,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교육계는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나 무상의무 교육기관 연장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교육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우리의 교육이 경쟁이 아닌 협력적인 문화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토론 결과가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5번. 삼십육 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유기동물보호소 소장님을 모시고 책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은 모두 사람에게 버림받아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고양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부터 버림받았던 고양이들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유기 고양이들은 어린이와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 또한 동물을 아끼고 함께하는 마음을 키우게 됐습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고양이와 그런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해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단짝 친구가 된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유기동물보호소 소장님을 모시고 책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은 모두 사람에게 버림받아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고양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부터 버림받았던 고양이들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유기 고양이들은 어린이와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 또한 동물을 아끼고 함께하는 마음을 키우게 됐습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고양이와 그런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해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단짝 친구가 된 거죠.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저는 40대 때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었지요. 그런데 저도 건강을 잃고 나서 보니 경제적인 부는 다 부질없이 느껴지더군요. 행복이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야 할 정도로 고생을 했었지요. 하지만 기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니까 오히려 낮보다 집중이 잘 돼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을 보는 눈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40대 때까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었지요. 그런데 저도 건강을 잃고 나서 보니 경제적인 부는 다 부질없이 느껴지더군요. 행복이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야 할 정도로 고생을 했었지요. 하지만 기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니까 오히려 낮보다 집중이 잘 돼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을 보는 눈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39번. 사십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이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경쟁은 생겨납니다. 경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인데 남을 이긴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 구조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극심한 경쟁을 조장하는 환경은 사회적으로 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경쟁으로 인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력을 제안합니다. 협력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경쟁 중에서 협력으로 바꾸지 못할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이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경쟁은 생겨납니다. 경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인데 남을 이긴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 구조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극심한 경쟁을 조장하는 환경은 사회적으로 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경쟁으로 인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력을 제안합니다. 협력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경쟁 중에서 협력으로 바꾸지 못할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41번. 사십이 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야경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제목과 달리 한낮을 배경으로 그린 것인데요. 야경이라는 제목은 그림이 그려진 지 100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검은 그림을 보고 추측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어두워진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8세기에는 회화 보수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그림 위에 갈색의 광택제로 덧칠만 했는데 광택제에 먼지층이 붙어 더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의 문제입니다. 현대과학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에 비해서 납이 들어간 물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납이 들어있는 물감은 황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공해가 심해지면서 오염물질인 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 어둡고 검은 그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야경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제목과 달리 한낮을 배경으로 그린 것인데요. 야경이라는 제목은 그림이 그려진 지 100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검은 그림을 보고 추측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어두워진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8세기에는 회화 보수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그림 위에 갈색의 광택제로 덧칠만 했는데 광택제에 먼지층이 붙어 더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의 문제입니다. 현대과학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에 비해서 납이 들어간 물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납이 들어있는 물감은 황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공해가 심해지면서 오염물질인 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 어둡고 검은 그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문화, 관광 등 직접적인 한류 관련 산업 외에 식품, 자동차, 의류 등 제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류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의 폭과 내용을 넓혀 전통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영화 공동 제작이나 문화예술인의 인적 교류 등 쌍방향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문화, 관광 등 직접적인 한류 관련 산업 외에 식품, 자동차, 의류 등 제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류는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의 폭과 내용을 넓혀 전통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영화 공동 제작이나 문화예술인의 인적 교류 등 쌍방향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흔히 무겁거나 진지한 작품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만화 같은 인물들의 과장된 신체 비율 때문에 귀여우면서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은 일상의 고됨으로부터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미소 짓고 일상의 긴장을 풀면서 편안해하기를 희망합니다. 흔히들 예술을 진지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제 그림은 미술사나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그림도 아니고 의미를 찾기 위해 고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저 마음을 열고 제가 그린 세계를 경험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술이라고 하면 흔히 무겁거나 진지한 작품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만화 같은 인물들의 과장된 신체 비율 때문에 귀여우면서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은 일상의 고됨으로부터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미소 짓고 일상의 긴장을 풀면서 편안해하기를 희망합니다. 흔히들 예술을 진지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제 그림은 미술사나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그림도 아니고 의미를 찾기 위해 고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저 마음을 열고 제가 그린 세계를 경험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재 병역 거부자 중에서 특히 특정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양심 문제로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 규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분단 국가이며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그에 준하는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복무제야말로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가치의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병역 거부자 중에서 특히 특정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양심 문제로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 규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분단 국가이며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그에 준하는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복무제야말로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라는 가치의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